이번 강좌에서는 새롭게 레이어를 만드는 과정과 그리고 레이어를 만든 후에 그 위에서 페인팅 작업할 때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있는데 얘를 일반 레이어로 만들기 위해서 땅땅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이름을 지정하고 OK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레이어, 포토샵에 있는 기능을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레이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 밑에서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할 수도 있고 취소하겠습니다. 또는 현재 레이어 팔레트가 열려 있습니다. 채널 팔레트, 패스 팔레트, 레이어 팔레트. 레이어 팔레트라고도 하고 또는 윈도우라고도 하고 그때그때 따라서 또 레이어 패널이라고도 하는데 편한 쪽으로 부르시면 될 겁니다. 지금 레이어가 하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레이어 옆에 보면은 다음 같은 아이콘이 제공되는데 여기를 클릭해하고 New Layer 여기 선택해도 새롭게 레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Shift 플러스 Ctrl 플러스 N이고 여기를 이용해서 New Layer 클릭해갖고 좀 아까 보던 것 같은 상태에서 레이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데가 있는데 취소하고 레이어 메뉴로 가면은 New라는 명령이 제공됩니다. 여기 보면은 레이어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기존의 레이어를 이용해갖고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백그라운드 프롬 레이어라는 명령도 제공됩니다. 또 레이어들을 그룹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레이어를 카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New 레이어 선택하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컨트롤 Z하고 이번엔 얘를 복제하고 싶다. 얘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로 가갖고 New로 가갖고 레이어 비하 카피 이 명령을 되게 자주 사용됩니다. 특정 레이어를 카피하는 건데 얘를 한번 선택하면은 이렇게 똑같은 레이어가 한번 밑에 닫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카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비하 카피 이 명령 워낙 자주 쓰니까 단축키 컨트롤 J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이어 비하 컷이란 명령은 선택한 영역 있을 때 얘를 잘라내면서 그때 카피를 하는 경우인데 얘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선택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이 선택한 영역을 잘라내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레이어로 가고 뉴로 가서 레이어 비하 컷 지금 선택 영역에 있을 때 레이어 비하 카피를 하면은 여기가 카피된 상태에서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줍니다. 레이어 비하 카피 이제 보면은 여기 선택된 부분이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선택한 영역 그대로 있습니다. 예, 라이트 클릭하고 딜리트 레이어 이렇게 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얘를 이번엔 또 선택 영역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레이어에서 뉴 레이어 비하 커트 기존에 선택한 영역을 잘라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레이어 비하 커피 컷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밑에 거 감춰주면 여기에 선택한 부분이 잘려서 새로운 레이어 1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에 거 감춰주고 밑에 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선택됐던 영역이 잘려나가서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좀 변경됐는데 얘들을 에디트 메뉴에서 스텝 백워드 다른 보통 명령들은 컨트롤 플러스 Z키를 누르면 계속 최근에 수행했던 명령들을 취소한데 포토샵에서는 가장 최근 명령만 이렇게 취소했다 뭐 돌아갔다 이렇게 반복되고 최근에 이용했던 명령들을 계속 다시 취소하고 싶으면 여기 Alt 컨트롤 플러스 Z를 해야 합니다. 또 Alt 컨트롤 Z 그럼 선택 상태도 해제됩니다.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여기 라이트 클릭하고 얘를 메뉴를 이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귀찮다 그러면은 특정 레이어 선택하고 여기 필자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이쪽을 사용합니다. 이쪽까지 안 가고 여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새롭게 레이어를 만들면은 물론 새로운 레이어 뿐만이 아니고 기존 레이어에서 항상 페인팅을 할 수 있는데 페인팅 할 수 있는
페인팅 관련 툴들은 이쪽에 보면 여기 브러쉬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개의 툴이 나타납니다. 브러쉬 툴이 있고, 펜슬 툴이 있고, 또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이 있고, 믹서 브러쉬 툴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브러쉬 툴을 선택하였습니다. 브러쉬 툴을 선택하면 브러쉬의 굵기라든지 브러쉬 스타일 등을 지정해줘야 합니다. 그런 애들은 어디서 지정해주냐? 여기서 브러쉬와 관련된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 바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클릭해 보면 먼저 브러쉬 타입을 선택해줍니다. 위에서 나 이런 거 쓸래.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는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나무 잎사귀 모양. 그런데 브러쉬 사이즈도 좀 크기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키워줍니다. 그럼 이렇게 좀 커집니다.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키보드에서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브러쉬로 페인팅을 하는데 색깔을 어떤 색을 쓸 거냐. 여기서 전경색을, 이 위쪽이 전경색, 뒤에가 배경색이라고 합니다. 위에는 포그라운드 컬러 또는 밑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는데,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하면 다음 같은 대화상자 나타나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을 이렇게 하고, 노란색 쪽이 낫겠다. 그럼 이쪽으로 해가고, 여기 한 요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페인팅이 됩니다. 컨트롤 Z, 클릭하고 드래그, 그러면 페인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페인팅이 난 나뭇잎 스타일이 싫어. 그럼 여기 클릭하고 다른 거로 바꿔줘도 됩니다. 다른 걸 바꿔줘도 되는데 엔터키 누르고, 지금 브러쉬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좀 전에 여기서 보던 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좀 사이즈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보면서, 물론 사이즈를 줄이는 다른 단축 명령도 있는데 이렇게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고, 키보드에서 말고 한 요정도 74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키를 눌러서 감자 주기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브러쉬 사이즈를 좀 키워주고 싶다. 그럼 키보드에서 가까로, 엔터키 바로 위에는 여는 가까로 하고 닫는 가까로가 있는데, 가까로, 닫는 가까로 눌러주면 이렇게 브러쉬가 커집니다. 컨트롤 알트 Z, 컨트롤 알트 Z, 컨트롤 알트 Z. 브러쉬 사이즈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여는 가까로를 이렇게 눌러주면 브러쉬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컨트롤 Z. 가까로가 어떤 거냐? 라이트 클릭해서 브러쉬를 잠깐 이렇게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키 누르고, 엔터키 바로 옆에 보면 키보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기호가 들어있는 키가 있을 겁니다. 얘가 여는 가까로, 얘는 닫는 가까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각진 가로가 보일 겁니다. 얘나 얘를 이용해갖고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가까로를 이용해서 작업하면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갖고 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을 선택할 때는 이 하드니스란 것이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브러쉬 타입에 따라 이제 달라집니다. 얘 같은 걸 선택하고 하드니스가 100으로 되는데,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 경계가 선명합니다. 근데 라이트 클릭하고 하드니스를 좀 부드럽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준다. 그리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드니스를 좀 이렇게 내려주겠습니다. 좀 키워서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 가장자리가 좀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Z 이렇게 눌러주고, 지금 새로운 레이어에서 페인팅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참고로 꼭 새로운 레이어가 아니고 기존 레이어를 이렇게 특정 레이어를 가지고 페인팅 작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항상 해당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레이어 1, 이미지가 들어있는 레이어에서 페인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고 적당히 이렇게 페인팅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페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둘째하고, 그리고 브러쉬와 관련된 옵션 중에서 여기서도 브러쉬 관련된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지만, 윈도우로 가서 브러쉬
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브러쉬 패널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나는 이런 브러쉬를 지금 선택했는데 특정 브러쉬를 선택하면 선택한 브러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브러쉬가 나타나는데 보면 좀 특이한 뭐 이런 특이한 느낌을 얻을 수 있는데 한번 여기 선택하고 뭐 스페이싱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간격 이렇게 간격이 벌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클릭하고 들어가면 쭉 연결된 페인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점점점점 형태로 페인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Z하고 다시 얘들 좀 더 이렇게 벌려주겠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스페이싱을 이렇게 줄여갖고 딱 붙게 하겠습니다. 딱 붙게 하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라인 형태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브러쉬와 관련된 옵션들도 여기서 상당 부분 많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캐터링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고 뭐 여러가지 옵션들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브러쉬 패널을 다룬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Z, Ctrl Z. 내가 어떤 페인팅을 해야겠다 그럴 때는 그 페인팅을 어떤 레이어를 대상으로 해야 할지 항상 해당 레이어를 클릭해서 활성화시켜 줘야 합니다. 특정 레이어 선택하면 이렇게 약간 하늘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데 그 레이어가 현재 작업 레이어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 하이라이트 색깔로 알려주게 됩니다. 레이어 1에서 작업하고 싶다, 즉 레이어 1에서 페인팅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레이어를 선택하고 작업하다가도 항상 레이어 1을 선택해갖고 해당 레이어를 활성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페인팅하기 위해서 브러쉬 사이즈라든지 브러쉬 타입을 선택을 해주고 엔터키를 누르고 브러쉬 사이즈 가까를 눌러갖고 적당히 조절하네 클릭하고 들어가서 원하는 페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